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챗GPT를 변호사가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좀 저도 궁금하기도 해서 챗GPT에게 실제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한번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론 혹은 그 충실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여기 일단은 제가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사건에 그 개인 정보는 모두 지우고 개인 정보를 알 수 있는 내용도 지우고 이런 개인 정보를 절대 유출되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이렇게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유출되지 않도록 신신당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판결문을 요청을 해봤거든요. 판결문은 이제 그 딥 리서치 있잖아요. 그 심층 탐구, 그걸 통해서 해봤고, 한번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실제 판결문의 형식으로 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은 그냥 실제 판결문은 형식을 따지진 않지만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길 원하는지 물어봐서 일단은 엄격하게 판결문의 형식으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여기 챗GPT가 알겠습니다. 기록 바탕으로 객관적 관점에서 사건을 분석하고 관련 법리를 깊이 있게 검토하여 예측 가능한 판결을 도출하겠습니다. 또한 실제 법원 판결문 형식에 맞춰서 주문과 이유를 포함한 판결문도 작성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한참 이제 기록을 분석하고 한참 오래 걸렸어요. 하더니 이제 이렇게 판결 이렇게 해서 판시사항, 판단 이유, 그래서 판단 이유도 기초 사실, 그렇죠? 그리고 원고의 주장 이렇게 해서 거의 한 10페이지가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중간에는 굳이 필요 없어서 뺐고요. 근데 결론도 이렇게 부분에 나오고 주문이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일단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일반적인 우리 받는 판결문은 이런 형식은 아니죠. 이런 형식 판결 판시사항 이렇게 나오는 거는 사실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그 의미가 있을 때 판례 공보가 이제 발간이 되거든요. 법원 도서관에서. 그럴 때 이제 이 대법원 판결의 중요성이 무엇인지 좀 미리 알기 쉽게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 판시사항 이렇게 조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받는 1, 2심 판결문은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그냥 주문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이유 이렇게 나오고 기초사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요 형식 자체는 이제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대법원 판결문인 거죠. 요 일반적인 형식은 아니고. 다만 저는 이번에 좀 감탄을 한 게 꽤나 좋다. 잘 분석을 해준다. 그리고 실제 진행하고 있는 사건에서 영감을 받을 수 있는 내용도 상당히 많이 제공을 해준다. 그래서 판결문을 쓰는 거를 실제로 챗GPT가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오히려 변호사들 입장에서 이게 사건을 진행하면서 나의 주장과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들은 챗GPT가 분석을 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나의 주장에 더 강조할 부분과 상대방의 주장 중에 오히려 나에게 유리하게 사용할 부분 같은 거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처 보충하면 좋을 그런 것들을 챗GPT를 통해서 이제 영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겠지만 우리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꽤나 좋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그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면 그 기록을 조금 챗GPT를 통해서 분석하고 나아갈 방향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그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IT 관련된 접근성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 소송, 당사자 소송을 할 때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